저는 그 SK의 부사장으로 있는데요. 저도 뭐 저희 회사도 사실은 일종의 수사기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보면 요새 뭐 큰 범죄 생기면은 거의 대부분 SK텔레콤이나 뭐 위치 추적이나 통신, 통화 내역, 음성 감청 뭐 이래 해가지고 범인들 많이 잡아내고 저희는 사실 돈 벌려고 정부에 꼼꼼하게 중계기라 그러죠. 통신망을 깔아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범죄 수사나 이런 데도 큰 도움이 돼가지고 참 그래서 도움이 됐다니까 신문 나는 거 보면 항상 그래서 참 잘했다. 기술의 발달이 결국은 그동안 민과 관 사이에 이렇게 가려 있던 그 벽을 낮춰서 좋은 결과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기술의 발달이란 게 생각도 못한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은 그 기술의 주역은 누구고 그걸 가능케 한 그 원동력은 뭔지 오늘 저희하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강의 오시면 이제 많이 졸잖아요. 저희 회사도 이제 교육이 많은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 전에 한 5분 정도 몸풀기가 아니라 눈풀기 운동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하나 셉쳐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줄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원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따로따로인데 거의 대부분 어떤 분들은 처음에 딱 보면 쭉 연결된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원을 한번 보시죠. 쭉 따라가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원위치로 그대로 옵니다. 뭐냐 하면은 프레이저 교수가 하면 나선이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사실 원 한 5개만 이렇게 그리면서 따라오시죠 그러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도는 시간이 다 없어지는 그런 건데 거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결국 이제 처음에 딱 보면 이게 거의 다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따져보면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시험 보려고 그럴 때 항상 하는 게 to see is to believe 해가지고 보는 게 진리다. 이런 말이 정통 종합영어 제일 앞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딱 보이는 것도 객관적이지는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뭐가 가장 객관적이냐? 결국 이룩한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룩한 거는 사실 생각에서 출발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주는 이미지가 뭐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한테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닌가요? 불가능하고 어디에도 희망은 없고 에이 죽어버리자 인생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똑같이 구성된 그런 단어인데 IMPOSSIBLE를 아포스트로피 하나만 하면은 impossible이 I'm possible로 변합니다. 희망은 어디에도 없죠. nowhere인데 칸 하나만 띄면은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살을 한번 뒤집어서 읽으면은 살자로 됩니다. 180도가 되죠. 똑같이 한번 뒤집어 보시죠. 이게 인생 노 그런데 인생 지금부터 온이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보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물이 되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얼음이 녹으면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죠. 이제 곧 얼음이 얼고 또 얼음이 얼면은 물이 되는데 거기서 한번 뒤집어 보면 봄이 온다.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좀 푸근해지죠. 그래서 이게 생각이 사실은 어떤 그 성과의 그 근본이다. 생각하기 나름으로 저희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죠.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보 효과라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감기가 걸렸는데 이 감기 환자한테 타미플루를 줘야 되는데 타미플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타미플루와 같은 걸 해서 먹으라. 그럼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은 사람이 한 반 정도는 그 다음날 의사한테 와서 어제보다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플라스보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또 이집트 그리스 시대에 굉장히 간절히 사랑하던 여인을 뭐 매일매일 간절히 사랑했더니 차디찬 조각상이 자기가 그리던 이상의 여인으로 제 곁에 돌아온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보면 전부 다 그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거고 우리가 나타난 그런 현상도 생각을 좀 제대로 한번 하면은 저희가 뜻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엄청난 성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연령대가 뭐 거의 비슷하시거나 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생각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분 누구 같습니까? 에베레스트에 한국인으로 최초로 올라간 고상돈 씨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추석날인가 여기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 올라갔다는 걸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1977년에 올라간 그 사진입니다. 이게 1977년에 고상돈 씨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세계로 따지면은 58번째입니다. 에베레스트가 처음으로 사람이 올라간 게 1953년에 영국의 그 힐러리 경이 올라갔으니까 53년에서 77년 사이에 24년 동안에 고상돈 씨가 올라갔는데 세계에서 58번째. 그러니까 24년에 58명이 올라갔으니까 연 한 2, 3명, 2.5명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는 최근에는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고상돈 씨가 올라갈 때까지는 1년에 많이 올라가야 2명, 3명이었는데 2004년 제가 이거 양궁협회 책에서 봤는데 숫자가 좀 늦습니다. 2004년에 에베레스트에 등장한 사람의 숫자가 330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하루에 한 명이고 다음에 등반이 허용되는 시기를 감안하면은 하루에 2~3명꼴로 옛날에는 1년에 걸리던 일들을 하루에 2~3명꼴로 이제 올라가는 에베레스트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생각이 이룬 쾌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세상 만사가 보고 생각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고상돈 씨가 올라갈 때 또 물론 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올라갔겠지만은 최근에 이거는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그런 일은 아니고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기술입니다. 아까 범죄에도 기술을 얘기했지만은 고상돈 씨가 올라갔을 때 지고 갔던 짐의 무게는 아마 지금 올라가는 사람의 짐보다 최소 한 3배는 됐을 겁니다. 옷 무게니 뭐 식량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훨씬 가벼운 차림으로 최단 시간 내에 에베레스트 올라갈 수 있게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옷, 뭐 장비, 뭐 이런 거, 음식 이런 것들이요. 기술의 발달이 일단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진 첫 단계고, 둘째는 기술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게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발상의 전환이 뭐냐면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원천인데, 고상돈시 올라갔을 때 베이스 캠프는 2,400m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800m까지 왕복 한 1,400, 한 10km 이상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1캠프, 2캠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새 베이스 캠프는 6,700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4km만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왕복 4km만 하면은 이 에베레스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발상이 그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발상을 해낸 것이 옛날에 1년에 걸쳐서 사람이 하던 일을 지금 단 하루에 사람이 모두를 이루는 그런 생각 못한 엄청난 성과를 거뒀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생각, 꿈이 있고 그 꿈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이루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 이룩한 성과 에베레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과를 다시 한번 꿈으로 돌립니다. 생각으로 돌려서 그 생각이 성과란 건 대개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비용과 효율 두 가지 요약이 되는데, 그 생각이 이룬 그 시스템이 이룬 성과가 이룬 비용과 효율을 다시 한번 생각으로 되돌려 가지고 쭉 계속 순환 과정을 하는 것이 저는 그 혁신이고요. 이 혁신이란 게 우리나라 경제나 기업이나 우리나라 전체 사회를 꾸준히 향상시켜온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무원 세계도 혁신이란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이 돼 있지만은 저희 기업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하루하루가 혁신이고, 혁신이 없는 경영 활동은 죽은 경영 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정도로 혁신을 생각합니다. 그 혁신의 바탕은 꿈과 생각이고, 꿈과 생각을 이루게 하는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성과고, 그 성과가 다시 피드백되는 그 과정을 계속 그 반복하는 것이 그 혁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스모 선수들의 격언에 삼승하면 패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3번 같은 방법을 하면 반드시 그것은 그 혁신이 없는 거죠. 혁신하지 못하면 4번째는 반드시 진다 이런 얘기고 있습니다. 제 소개입니다. 저 고대에 나와가지고요. 정경련에 있었고, 금호아시아나에 있었고, KTB라는 데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데, 벤처 회사입니다. 벤처에 좀 있었고, 2004년에 제가 SK에 조인했습니다. 요거는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주유소나 뭐 이런 데서? 요거 이제 한번 행복 날개라고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SK가 이제 에너지하고 정보통신 쪽에 강점인 우리나라 기업인데, 요 빨간색은 SK 레드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 개발할 때 가스통에서 나오는 가스 끝에 불을 붙이면은 불이 확 타오르는데, 그거를 분출하는 불꽃을, 에너지에 분출하는 불꽃을 표현한 거, 여기 뾰족한 부분이 요 쟁반은 바탕 요 뾰족한 부분이 그 위성통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정보통신으로 여기 보면 SK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SK가 오렌지색인데, 오렌지는 뭐냐면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런 컬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정보통신으로 SK가 행복의 나래로 활짝 핀다. 뭐 이런 뜻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이름 그대로 그 행복 날개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모양이 나비가 되놓으니까 자꾸 나비 그래가지고 나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에 어떤 날 행복 나비 3개로 기사가 났어요. 그래 그 부장한테 전화해서 그 행복 나비 아닌데 왜 자꾸 나비라 그러냐 그랬더니, 나비로 만들어 놓고 자꾸 나비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나비가 또 나쁜 것도 아닌 게, 또 나비 효과라고 해가지고 뉴욕의 나비가 날개짓하면, 아니 북경의 나비가 날개짓하면 뉴욕에 허리케인이 온다 할 정도로 나비가 굉장히 큰 효과를 말하는 거고,
또 나비라는 게 보면은 꽃이 않잖아요. 이게 나비라면 SK라는 글자는 꽃이기 때문에 나쁜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요새 나비라 해도 뭐 제가 특별하게 저항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새 한국 경제 뭐 힘들다고 많이 하는데 제목에도 있다시피 제가 한국 경제가 그렇게 뭐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을 정도로 허약하거나 괴로운 상태는 아니다. 이걸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기사는 이런 게 요즘 많이 납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걸 한번 예시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녹색 장미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장미가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녹색 장미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장미의 고장은 이제 유럽이죠. 유럽인데 이 녹색 장미는 한국에서만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이제 생일날이나 뭐 이렇게 하면 장미 선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장미가 유럽에서 수입한 품종이기 때문에 장미 한 그루당 대개 1불 1,000원 정도의 그 로얄티가 지급되고 한 그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송이가 열린다면은 장미 하나에 한 5원 10원 정도의 로얄티가 해외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장미꽃을 키워서 얻은 소득의 중에 총 70억 원이 네덜란드 같은 그런 나라로 이제 로얄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꽃을 쓰고 주기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꽃이란 게 이뻐야 되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한 여성 박사께서 이 그 그린 뷰티라는 그 녹색 장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꽃은 이제 수명이 2주나 돼서 보통 장미의 2배나 되고요. 개발하는 과정은 한 9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장미들이 한 품종이 새로 나오려면 한 30년 정도 걸리는데 이 품종은 9년 만에 됐고 꽃잎이 둥글고 두꺼워가지고 운반 중에도 잘 훼손이 안 돼서 이게 드디어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디어 녹색 장미를 딴 나라가 쓰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루당 한 1,000원 정도의 로얄티를 생각하고 올해 내년 이렇게 걸쳐서 몇 억씩 그걸 로얄티를 받게 되는 그것도 화란에 네덜란드에 수출한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농업이나 이런 거는 영원한 뭐 경쟁력 열위 업종을 해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못 따라가는 그쪽은 땅도 넓고 역사도 오래고 그래 못 따라갈 줄 알았는데 사실 농업 쪽도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는 바로 수출로 직결이 돼서 외화벌이가 가능한 그런 업종이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꿈으로 어떻게 엮어갈까 했는데 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원 쪽 그 기술 개발이 어떤 효과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거는 SK가 페루라는 그 남미에 가지고 있는 광구입니다. 여기 이제 원유가 20억 배럴이 매장이 돼 있고 가스는 우리나라 전체에 한 121분 쓰는 가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한 분 와셔가지고 왔다가 한국이 너무 좋다고 하룻밤 뭐 더 연장해서 간 그 대통령 혹시 기억나죠? 페루 그 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가지고 있는데 요 말씀드리려는 건 이게 아마존 그 열대 우림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 보면 이쪽에 그 자연 우림하고 요쪽 나무하고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요 나무하고 요게 뭐냐면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게 태평양 연안에서 이게 760km 떨어진 그 내륙에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넘은 내륙에 있는데 안데스 산맥을 깎고 요 폭이 30m거든요. 이 30m나 되는 그 열대 우림을 이제 깎아 가지고 땅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의 4톤 되는 파이프를 쭉 갑니다. 밑에다. 이렇게 가스나 기름을 빼려면 파이프를 묻어야 되니까 그걸 760km를 묻어 가지고
그 태평양 연안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LA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그 구조인데 보면은 이렇게 땅을 깠으니까 이제 자연이 훼손된 거 아니냐. 다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 다시 깐 위에 다시 나무를 심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자원을 개발하면 그 자체가 환경이 파손된다고 파괴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완벽하게 복원을 해내고 이거보다 이 열대 우림보다 더 좋은 수종을 심어가지고 더 좋은 형태의 그 교배가 열대 우림 사이에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개발이 또 기업이 커간다는 것이 옛날에는 환경 파괴나 그 성장의 안전판을 위협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자원도 개발하고 더 좋은 자연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돈으로 기름 개발해가지고 왜 우리나라 안 가져오고 미국 파느냐? 이게 이제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에 기름이 없으면 전부 다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파는 게 거리가 짧아가지고 돈벌이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남은 나라 배불리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로 오히려 그 돈 벌어가지고 다시 중동에서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베트남에 가지고 있는 광구입니다. 이거는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냐,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5년 전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베트남을 가셨습니다. 베트남을 가셨는데, 베트남에 가기 전에 제일 큰 문제가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 총리 만나면 맨날 니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죽을 지경이니 일본의 무역 장벽을 낮추든지 아니 우리나라 제품을 더 많이 사가든지 하라고 항상 욕을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그거를 개선하고 뭐 그러는데 베트남하고 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한국과 일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물건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베트남이 그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 적자를 잘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요번 방문은 성과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그때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광구가 터졌습니다. 이 광구가 뭐냐면은 베트남의 그 호치민 시티에서 헬기로 한 1시간 정도 가는 바다 속에 있는 광구인데 여기서 6억 배럴이 그 확인 매장량이 발견이 돼서 6억 배럴이 그때 기름값이 배럴당 30불이니까 돈으로 치면 180억 달러입니다. 180억 달러가 이제 어치가 땅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 바다가 베트남 영해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3분의 2가량 180억 달러에 3분의 한 120억 달러는 베트남 정부 몫입니다. 기름을 채굴하면 할수록 베트남 정부가 3분의 1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그 무역 적자가 이 유전 개발이 터짐으로써 일거에 다 개선이 돼버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그때 성공적으로 베트남 방문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기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업도 돈을 벌지만은 그 후로 이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바람에 여기 광고에서 뭐 한 거 벌써 다 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돈 많이 벌고요. 그래서 기업은 돈벌이 하는 동안에 생긴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이게 기름이 근데 이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SK가 한국에서는 크다 그러지만은 전 세계 기름 회사들 사이에서는 형편없습니다. 특히 그 격차가 너무 큰 그 상태인데 이 광구도 보면은 보면은 이게 선진국들이 버리고 간 그런 광구를 저희 기술로 찾아낸 겁니다. 이게 처음에 러시아 회사가 와서 뒤지다가 경제성 없다 그러고 이제 가버렸고, 다음 독일 회사가 왔다가 또 별로 없다 그러는데 세 번째로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기름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은 그 돈으로 지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선진국들이 버리고 간 거를 쓰레기, 이제 국제 무대에 가면은 아직도 선진국에 쓰레기까지 뒤져야 우리 먹을 것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구조고, 경제성 있는 저 광고들은 전부 선진국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밖에 나가서 한다는 게 단순히 운이 좋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눈물겨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찾아낸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습니다. 대개 보면 광고 하나 파면은 100개 파면은 한 선진국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서너 개 정도 터지는데, SK는 뭐 지금 한 100개 파면 25개가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발굴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단지 기름이 많은 곳을 유전을 저희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그 많은 기름을 우리 것으로 못 가져올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개발이 늦게 시작한 게 바로 그런 약점이 있는 거고, 한 30년 동안 우리가 그나마 올라온 걸 보면은 남들이 안 가진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룩한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휴대폰인데, 이거는 서비스 디자인 쪽의 그입니다. 이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은 이소룡이라고 아시잖아요. 이소룡입니다. 요 키가 한 30cm 가량 되는 이소룡 폰인데, 생각이 나름입니다. 이게 이소룡 폰을 노키아의 스마트폰을 이소룡 죽은 날이 10월 27일인데, 생일이 10월 27일인데 한정판으로 100개를 팔았는데, 이소룡 액션 피규어를 넣어가지고 130만 원짜리 휴대폰이 190만 원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요 액션 피규어를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거의 이소룡의 이게 눈동자까지 움직이고 이 쌍절곤 다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요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휴대폰 하나, 요 휴대폰이 130만 원짜리가 19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소룡 생일, 중국에서 이소룡 붐, 그러면 액션 피규어를 하나 만들어서 끼워서 팔면은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통한 그런 상태입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60만 원 더 버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고, 이 학생도 홍익대 공예학과 그 학생도 한국에 이런 아이디어 냈는데 채택이 안 됐다는 거죠. 한국 회사들 사이에는. 그걸 몇십만 원이나 들여도 하겠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시작이 있었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제일 안타깝고 뭐 이런 게, 우리는 왜 이렇게 자원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1961년에 이제 저희 어릴 때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보면 우리나라 전형적인 자원 수출국입니다. 보십시오. 철광석, 중석, 견사, 무연탄, 오징어. 오징어가 5대 수출품인. 이게 우리나라가 자원이 그때는 뭐 어쨌든 자원밖에 없었는지 자원이 많았는지 몰라도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요,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합니다. 뭐 GNP로 따져서 미안하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한 반 정도입니다. 1인당 GNP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석유를 신의 축복이 아니라 신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석유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못 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2008년에요. 우리나라 5대 수출품입니다. 석유 제품, 선박, 전화기, 이게 휴대폰이죠. 자동차. 이 석유 제품이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기름의 한 80%는 중동에 들어오는데, 중동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시 가공해서 휘발유, 등유, 경유로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한 게 석유 제품입니다. 제일 많이 수입한 것도 석유 제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고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
세계에 있는 거는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가져와서 우리의 좋은 손재주와 우리의 좋은 기술로 가공해가지고 다시 내다 팔면은 그거 생기는 게 우리나라 부가가치고 그거 생기는 게 우리나라 먹고 사는 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석유를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다시 만들어 파는 그런 과정이 지난 한 몇십 년간의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딴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기업들이 그냥 그 정경유착이나 노동착취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보면은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큰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 한번 보시면 이게 60년대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모습입니다. 삼성, 삼호, 삼양, 개풍, 동아, 럭키, 대한, 동양, 뭔 회사인지 지금 기억에 다 없어졌죠. 삼호가 이제 방직 회사고 삼양이 설탕 회사입니다. 개풍이 이게 방직 회사고 동아가 시멘트, 동아 제분 밀가루 회사고요. 이라키가 지금 LG의 모태 치약 만드는 회사고 대한 제분, 대한 제당, 동양 시멘트, 화신 백화점, 한국유리. 그런데 10년 후에 보면은 미리 보면 이 10개 중에 7개가 탈락을 합니다. 삼호가 없어지고 삼양이 없어지고 뭐 7개가 없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생기는 거죠. 여기도 보면 또 10년 후에 보면은 이 10개 중에 한 4개 정도가 없어집니다. 또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톱 10이 이렇게까지 바뀌는데 그 밑에는 얼마나 생태계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경제개발 그 몇십 년의 성과는 사실 우리가 기술과 생각의 원천인 그 기업을 얼마나 잘 만들어냈냐 그 얘기가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걱정은 사실은 이게 보면은 2005년 이때 보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한 기업들이 되게 상위 랭킹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걱정거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가 이런 대기업들의 과점 상태에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생태계 자체가 고이게 되면 결국 썩게 마련이고 썩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배가 넘는 그 나라고 기업의 숫자나 이런 것도 보통 숫자가 아닌데 보면 최근 10년 새 창업한 회사들이 10대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구글이니 야후니 인텔이니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큰 회사 GM이니 지인이 이런 데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기업의 생태계에 건전한 그 긴장 관계 형성이 되면서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 경제 최근에 보면은 이때는 연간 10%씩 성장할 때거든요. 10%, 15%. 이때 그 경쟁의 모습에 비해서는 지금의 이 경쟁의 모습은 굉장히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끊임없이 경쟁 상태로 긴장을 몰아넣는 그 과정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도약하는 그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의 숫자를 보면은 500대 세계 500대 기업의 나라별 형태입니다.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 한 10년간 거의 반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경제를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세계적 기업의 숫자가 반으로 주는 그런 게 일본 경제의 그 활력이 떨어진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세계 경제 성장의 축이라고 하는 친디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친디아라는 게 별거 아닌 게 중국 보면은 10년 전에 2개 불과하던 세계 500대 기업 숫자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인도 하나도 없던 인도가 이렇게 늘었죠. 친디아라는 게 별게 아니라 친디아 중국과 인도의 기업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 과정 그것을 저는 그 친디아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 기업도 보면은 장군 얘기를 해서 그런데
72년에 그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중동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수렁에 빠졌을 때입니까? 월남전에서. 그 당시 존슨 대통령이. 근데 이스라엘은 딱 그 6일 만에 이스라엘 영토의 2배에 달하는 아랍의 영토를 점령을 하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카이로까지 진격하려다가 중간에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뒀는데 그 당시 존슨 대통령이 보니까 참 대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총리를 그 워싱턴으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당신네 나라 장군들은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우리나라 제너럴 장군들은 전부 그 월남전 가서 개기고 있는데 너희 나라 장군하고 우리나라 장군하고 맞교환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좋습니다. 저희 장군들 다 가져가시고 미국의 2개의 장군만 2개의 제너럴만 주십시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너럴 모터스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스 2개의 제너럴만 주시면은 저는 뭐 이스라엘의 모든 제너럴들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 군인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군인들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GM과 GE 같은 미국의 기업들이다. 그런 얘기를 반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소득이 지금 2만 달러에서 뭐 또 4만 달러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1인당 GMP를 10,000불에서 20,000불로 늘리자 뭐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가서 얘기한 게 10,000불에서 20,000불은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율만 떨어지면은 저희 10,000불에서 20,000불 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경제 성장률 뭐 5년 동안에 한 반 늘리고 그다음에 환율 반 떨어뜨리면은 우리나라가 금방 그 2배로 달러 기준 2배로 사는 나라가 되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나타난 게 이 세계 500대 기업에 드는 한국 기업을 2배로 늘리면은 쉽게 말하면은 삼성전자 2개, 현대자동차 2개, 뭐 LG 2개, SK 2개, 뭐 또 무슨 중소기업. 그래서 기업의 숫자가 2배로 늘면은 우리나라 저절로 남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 2배로 는다. 그러니까 이런 실물 지표를 가지고 국정의 지표로 삼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였는데 이건 결국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마지막에 2만 달러는 갔지만은 보시면 실물에서는 그 상태 그대로 밖에 유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난 30년간의 성과입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세계에서 한 109등 정도 되는 나라고요. 그다음 인구가 세계에서 25째 30등 그런 정도 되는 나라인데 보면은 거시 지표들은 대체로 12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수출, 수입, 그다음에 GNP 뭐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그 산업 생산 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면 5등 뭐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보면은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109등인 나라가 인구도 그렇게 많지만 많지 않은 나라가 보면은 세계 생산되는 새로운 배는 전부 다 유조선은 한국에서 나오고 전 세계 휴대폰의 3대 중에 한 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많이 커가지고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8%입니다. 전 세계 차 12대 중에 한 대가 현대차, 우리나라 차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만드는 차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그 차에 들어가는 기름도 저희 회사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6번째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그 눈부신 그런 발달로 우리가 한 10등 정도의 세계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아시아의 꼭대기 그 변방에 위치한 그런 나라들이 보면은 굉장히 고생스럽게 하시는 경찰 여러분들 고생스럽게 하는 게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전번에 줄기세포 같은 거 보면은 줄기세포 그게 그 뭐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줄기세포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나무 미퉁인지 압니다. 그 소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동물 그 세포인지 몰라요. 줄기세포를.
다음에 얼마 전에 작년에 뭐 100만 명이 촛불 시위했던 광우병 같은 거도요. 그 광우병을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소고기가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작년 6월에 미국 갔었습니다. 근데 미국 어떻게 보면 출장이 첫날 이제 차돌박이 구워 먹고 둘째 날 등심 구워 먹고 셋째 날 아침에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뭡니까? 뼈다귀 넣어선 곰탕 국물 먹고 그다음에 갈비 먹고 봤더니 미국에서는 고기 빼고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 다 먹고 잘 사는데 그 중에 뭐 있을 줄 몰라. 그런 거 가지고 온 국민이 그렇게까지 흥분을 했어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일어난 손실이 얼마나 되고, 그 부작용이 얼마나 컸냐 이거죠. 근데 보면은 사실은 나쁘지도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것도 뭐, 광우병도 포항에 조그만, 대학생 2명이 그 시초를 만들어냈다 그러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한 250개, 한 300개 가까이 되는데, 보면은, 축구를 발로 하는 축구를 4강에 들고요. 월드컵 때 들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손으로 한 야구를 4강에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그러니까 축구와 야구를 동시에 4강에 든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200 몇십 개국 중에서. 그러니까 손도 잘 쓰고 발도 잘 쓰는데 손도 잘 쓰고 발도 잘 쓴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머리가. 손발이 뭐 별겁니까? 1.3kg에 불과한 두뇌가 주는 그 작용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고 손 쳐지고 많고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의 그 효과로 저희가 사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의 한 5위권 정도의 산업 생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보면 그렇게 그 좋은 머리와 재주를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지난 한 50년을 비교를 해보면요. 저희가 똑같이 독립한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진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했고, 이 그냥 단순한 나라 비교가 아니라, 2005년 정도에 보면은 아프리카에 53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GDP를 총 합하면 한 6천억 달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때 GDP가 6천억 달러였습니다. 한 대륙만 했습니다. 중남미에 나라가 34개가 있는데 2005년에 수출을 총 합하면은 2천억 달러 가량 되는데 2005년에 한국이 수출한 게 2,900억 달러입니다. 세계 100등 밖에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가 생산해내는 게 한 대륙만큼 저희가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보면은 오바마 지금 어제 왔다 가셨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2002년에 케냐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 뭐냐면은 62년에 케냐가 독립할 때 1인당 GNP가 500달러였다는 거예요. 500달러. 그때 그 비슷한 수준의 GNP를 가진 나라가 케냐의 반대쪽, 지구 반대쪽에 있었다. 근데 그 나라는 지금 40배가 됐다. 근데 케냐는 지금 한 서너 배밖에 안 됐다. 한국을 좀 배워라. 오바마가 지적했던 게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케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내고 우리가 수출하는 게 한 대륙만 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는 새 우리는 애써 무시를 하고 있지만은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이룬 성과를 참으로 크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밤에 찍은 지구입니다. 보면 이게 잘 사는 나라 위주로 이제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 얘기가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었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택했길래 우리는 됐고 그 반대쪽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게 몇 년입니까? 2003년에 당시 럼스펠드 그 장관이 북한 핵을 설명하면서 뒤에 켜놓은 한반도 야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똑같이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한 나라입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이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50년 후의 결과를 보면은 이게 한반도 야경이죠. 아까 이래 보면 잘 산 나라 못 산 나라 대체로 야경으로 한번 분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이게 평양이죠. 평양. 경기인데 여기 신의주인데 여기도 불이 꽤 큰데 이거는 신의주 불이 아니라 그 압록강 건너편 단동입니다. 단동. 그 다음에 여기 뭐 원산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가서 가지고 있는 금강산. 북한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징어 군단이 가가지고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는데 북한 전체 전기를 다 통틀어봐야 이거 오징어 군단이 만들어내는 전기만도 못합니다. 이게 보면은 근데 똑같은 날 졸업했죠. 똑같은 말 쓰죠.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저는 시스템의 차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생각만 있어가지고 절대 되지가 않는 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지난 50년 동안 이쪽은 무슨 시스템을 했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했고 이쪽은 사회주의와 정부 경제를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을 만들어놓은 그 과정이 성장의 역사라면은 지난 50년간 이쪽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하에서 경쟁을 통해 세계적 기업이 만들어진 거고 이쪽은 사회주의와 정부 통제 경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오로지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 겁니다. 시스템의 차이가 국력의 차이로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뭐에 의지합니까? 깡패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딴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 흉기 가지고 있잖아요. 흉기 가지고 뭐 뺏고 뭐 먹고 살고 하듯이 흉기 없는 사람 주먹이라도 커야 되죠. 이게 좀 전형적인 흉기 하나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수사를 좀 하셔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런 형태로 생각이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날 졸업을 했는데 한쪽은 이 시스템의 차이고 또 하나는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그 시스템을 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리더십을 가졌는데 이 한쪽은 그 시스템의 성과는 어쩌면 전부 다 한 패밀리한테만 가는 그런 형태로 나라가 커왔습니다. 그 결과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과 불행으로 철저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948년에 북한에서 남한의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남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그 내용을 그때 신문을 한번 찾아가지고 왔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아직도 기술이 좀 발달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열심히 이제 혁신도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한국의 순위를 한번 보시면은 좀 좋은 환경에 이런 거구나, 나쁜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산업이 한 5등 정도 되고 거시지표가 국력이 한 10등, 그다음에 인구수가 1인당 GNP가 한 20등 그 정도 된다면은 20등 밖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를 20등에서 한 5등으로 올린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 우리 경제와 사회 뒷받침을 해준다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은 세계 10위 수준이지만은 G7이나 G5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정책의 변화나 세금, 부패,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면은 아까 말한 세계 5위, 10위권의 우리 경제가 3위, 5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뭐 그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외형이 벌써 저 축구하는 우크라이나 정도가 되죠. 현대자동차가 베트남 정도의 그 벌써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저희 그 거시 쪽에서, 거시나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발군의 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앞서 말한 이런 것들, 정책의 변화나 규제나 조세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좀, 이제 대기업들로 한 2만 불 정도 소득까지 왔는데, 또 하나 한 게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 아까 말한 창업 취업 쪽에서 한 2만 불 정도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딸들입니다. 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좀 봐달라는 얘기인데요. 이 옷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만든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게 이지연이란 그런 분이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니까 뭐 암만 낯설고 서투른데, 그나마 말이 필요 없이 실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미술이라는 거죠. 그 미술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만들었는데, 창고에서 만들었는데 회사 이름이 사라사라입니다. 사라사라. 뭐 약간 신비스러운 이름 같기도 한데 한국말로 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거 안 사고 백이냐, 사라사라. 이게 다 이렇게 칼처가 녹아 있습니다. 어쨌든 사라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그 고소득층 아이들의 파티복으로 대선풍을 일으켰고,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입고 나간 그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가 참 좋습니다. 한번 그 시장을 뚫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대를 펼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뿌까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브랜드 뭐 보면 어떤 볼펜 같은 데 있는데 보면은 그냥 월트 디즈니 하나 해놓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로얄티가 그대로 나갑니다. 장미 하나에 뭐 10원씩 내듯이. 근데 이 뿌까 브랜드 수출해가지고 한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 버는 회사입니다. 이게 워너 브라더스라는 그 세계적인 체인에 벌써 이 뿌까 브랜드가 나가 있고, 이 뿌까 브랜드가 진출한 지역이 세계 한 70개국, 170개국에 나가 있다고 그러죠. 베네똥도 고객인데, 이게 2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면 로얄티를 한 5% 정도 잡으면은, 로얄티 1% 정도 잡으면은 200억, 2조, 한 2% 정도 잡으면은 1조 가량 되는 그 제품이, 뿌까 제품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내 토종 그 캐릭터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태 대기업의 그늘에서 그 대기업으로만 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한번 세계를 무대로 독자적으로 나가보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역량입니다. 이거 보면은 하인즈 원즈인데 그 NFL 컵에서 우승하고 이제 우승컵에 그 뽀뽀하는 그 입 맞추는 사진인데, 제 얘기는 이 모자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산다라는 그 회사의 다다라는 회사의 그 모자입니다. 이게 보면 모든 여성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루이비통 핸드백인데, 이 핸드백의 안감은 한국 회사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히든 챔피언들이 세계를 무대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수많은 지원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 재능을 어떻게 좀 해줄까 보면은 부정수표 방지법 이렇게 보면은 어음부도내면 집어넣잖아요. 왜 집어넣는지나 이해를 그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족이 가진 재산을,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데 쓰라고 그걸 집어넣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부도가 나면 오히려 풀어주는 게 풀어서 더 열심히 좀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빚을 갚아라 하는 그런 취지로 벌금형 정도로 해주는 게 저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의욕을 키우는데 더 좋은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어음제도를 없애라.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부도가 났는데 왜 몇 겹 걸쳐가지고 내가 부도를 맞아야 되냐. 물건 납품을 했는데. 어음이 없이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부정수표 방지법에 의해서 그 부도난 기업인들 찾으러 다니며 며칠씩 밤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음이 한 6개월 정도가 문제가 된다면은 6개월 정도만 어음에 해당하는 돈을 확 풀어가지고 어음을 없애버리고 앞으로 모든 거래는 신용카드로 자기 신용에 따라서 결제를 하고 그걸 이제 심사하는 은행에서 중간에 그걸 신용을 제대로 체크 못한 은행이 피해를 봐야지 왜 하도업자가 피해를 보냐 이거죠. 그래서 제 회사 사무실 광화문에 있는데요. 광화문에 하루는 뭐 백수연합에서 와서 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하고 막 시가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래 교통이 마비되고 그런데 뭐 제가 속으로 생각은 저래가지고 일자리 데모한다고 일자리 만들어지냐 이거죠. 진짜로 하려면은 우리나라 그 창업 규제 진짜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대학생들한테. 지금도 주식회사 자본금은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경제규모 10배 큰 나라도 일부러만 있으면 회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그러면 전부 다 그 보증 세우라 그러죠. 근데 제가 아까 있었던 KTB라는 회사는 보증 없이 그냥 기술과 아이디어 좋으면 돈 대줍니다. 이 실리콘밸리가 큰 이유가 그런 벤처 캐피탈 기술과 아이디어 보고 돈 대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했거든요. 그런 자금 많이 늘리라 이거죠. 아까 말한 이 중소기업들이 세계 나가면은 세계의 그 챔피언이 돼. 그걸 히든 챔피언으로 하는데 세계적인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특허, 남의 특허, 남의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는 이 도둑놈들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대학생들이나 어디 누구나 보면은 나무 거 100개 가지고 진짜 고생해가지고 기술 개발했는데 하루 새 그냥 해킹 당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거인데 그런 것들 철저하게 보여주는 게 중소기업 대책이지 중소기업자 불러다가 뭐 표창 주고 뭐 이래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내가 강의하면은 대학 그 학생의 간부들한테 국회나 정부에 가가지고 창업 규제를 완화해주고 부도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사업하다가 망하면은 제일 먼저 자기 망하고 두 번째 망하면 처갓집 망하고 세 번째 망하면은 뭐 친구 망하고 이런 일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내 힘, 내 능력 봐가지고 망하면 나만 망하면 되지. 왜 친구 망하고 처갓집 망하게 하나 이거죠. 그런 제도를 없애주는 게 자신있게 한번 도전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국회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정당에 가서 데모를 하고 정부에 가서 데모를 해야지 일자리 만들어 인턴 숫자 늘려달라 해가지고 일자리 얼마나 갑니까? 서로 간에 돈만 까무는 거죠. 해외로 나가서 그 성공한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면은 저는 태권도 사범들 같은 경우요. 그분들 되게 국내에서 그 깡패로 낙인 찍혔던 분들 아닙니까? 주먹 하나 들고 가가지고 룰 만들어가지고 도장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계 올림픽 종목까지 됐죠, 이게. 그다음에 그 60년대 우리나라 그 간호사들 이문열 씨 책에 보면 한강이라는 책에 보면요. 간호학과 나와가 서울대 간호학과 나와서 독일 갔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터키 사람들이 안 하는 일. 시체 닦는 것부터 시켰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약간 이상하지만은 통일교 같은 경우도 저는 그 굉장히 그 해외로 나가서 잘하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통일교 그 교회요. 그 뭐 유동성 위기가 없습니다. 결혼식 한 번만 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 몇백만 동시에 한 번 하면 몇백억 들어와가지고 다시 탁탁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 뭐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통일교 안 믿잖아요. 근데 뭐 보면 일본의 유명한 여배우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3번 합니다. 3번 하는 게 할 때마다 돈 내야 돼, 이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무대로 뛰는 한은 우리나라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북한 케이스죠. 정부가 니들 먹을 만큼 내가 줄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북한 그 전기불 다 꺼졌습니다. 근데 야, 우리가 이만큼 재능가 있으니 한번 나가봐. 세계를 상대로 누비면은 그건 전 세계가 우리게 됩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창업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면은 대기업이 한 2만 불 만들어 놨다면 대기업 주도로 젊은들이 창업하고 지금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커가지고 제 생각에 10년이면 충분하게 2만 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서비스업입니다. 이 서비스업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공익, 경찰 이런 분들이 공익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요. 공익의 대인데 뭐 대표적인 공익이 이제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금융이 있고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이제 학교는 뭐냐면 제 생각에 좋은 교육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면 되는 건데 공익적으로 개념을 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이 돼버립니다. 병원은 뭐냐면은 환자를 잘 유치를 해가지고 병 고쳐 주면 되는데 의료기관이 돼 있어요. 금융은 이제 돈 거래 잘해주고 신용평가에 돈 거래 잘해주고 돈 벌면 되는데 금융기관 은행으로 하면 되는데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익적 개념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을 좀 갉아먹는 그런 이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통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면서 공익의 개념으로 지인이 교묘하게 경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학교나 병원이나 은행이나 행정이나 이런 데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규제가 별로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세계 최고의 서비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룸사롱이나 뭐 러브 호텔이나 절이나 교회나 이런 거는요 전 세계에서 뭐 최고입니다.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서비스업 세계 최고로 하면 안 되고 변호사, 판사, 검사, 교사, 교수, 의사 이런 데 쪽에서 돈벌이 무지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 1인당 GNP가 10,000불 이상이 되는 중국 사람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아프면요 1억 5천만 명 정도는 아프면은 진짜 많은 사람은 미국 가고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아프면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고 두 번째로 돈 많은 부류들은 일본 가고 세 번째로 돈 많은 부류들은 싱가포르 갑니다. 싱가포르도 의료 산업이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그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냐면 북경에서 상해 그 광동까지 그 우리나라 서해안 이쪽으로 연변해서 거의 대부분 중국의 부자들이 있어요. 비행기를 한두 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중국의 이 부자들을 상대로 장사거림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1억 5천만 명의 새로운 시장이 하나 생기는. 2시간 거리 얼마 아닙니다. 미국에서 LA에서 뉴욕 가는데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그 뭐 국내 개념으로 보면 큰 호수 하나 끼고 왕복하는 그 개념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큰다는 게 단순히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돈벌이 해서 내 뱃속 채우자는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업이 크다 보면은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고 환경도 완벽하게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술로 고용도 창출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 서비스업을 우리가 기업으로 좀 바꿔놓을 수 있다면은 난 또 다른 2만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다음에 서비스업 이렇게 하면은 지금의 2만 불 수준이 우리나라가 한 10년간, 15년만 노력하면은 한 6만 불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6만 불이면 지금의 어디냐면은 미국 수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CNN에서 전 세계 상징물들을 뽑았습니다. 이게 보면 스위스 뭐 다 보이잖아요.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이게 한국 대표하는 상징물로 뽑은 게 이게 데모됩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는 나라의 브랜드가 안 올라가요. 보면 티셔츠 하나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한 티셔츠 평균 단가 2불입니다. 2불. 근데 똑같은 우리 기술이나 원단이 나쁜 게 아닌데 똑같은 티셔츠를 메이드 인 이태리 해서 가면 그게 16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나 디자인이 가지는 아까 말한 그 캐릭터 이런 게 가지는 부가가치입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잘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예쁘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서비스업이에요. 그 서비스업이 지금 물건 만드는 기술보다
물건을 잘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돈벌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재주가 있는 나라니까 한번 재주 좀 제대로 펼치게, 뭐 잘못하면 감옥에 넣지 말고 잘못하면 다시 재수 삼수시켜서라도 기회를 주면은 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를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가 한국의 상징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바마 이 아가씨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게 뭐냐 했더니 시위대가 경찰 두드려 패는 사진 들고 와가지고 이게 이때가 한국이 제일 무서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 양반이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국 경찰이 시위대한테 두드려 맞는 나라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해 살 수 있냐? 결국 그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티셔츠 수출해봤자 $2밖에 못 받고, 그렇지 않으면 $10 받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먹고 사는 게 뭡니까? 다 뭐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사는 데까지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행복하게 사는 데까지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와 사랑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세계를 향해서 뛰어나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룩한 게 한 2만 불 정도라면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게 하는 거죠. 한 4, 50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 초창기에 기업들이 원단 들고 세계 뛰어다니지. 그렇게 되면은 4만 불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포장하는 브랜드와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은 또 다른 2만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얼마나 잘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이것도 LPG에 이것도 사실 박세리 그때 안 갔으면 아무도 없더니 박세리 나갈 때 뭐 온갖 스캔들 있고 그래가지고 뭐 집어 넣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70년대 우리가 교지에 났던 겁니다. 보면은 뭐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의 꿈입니다. 꿈. 보면 태양열집, 전자신문, 움직이는 도로, 소형 TV, 전화기, 집에 치료받고 부엌에서 뭐 메뉴 받고 뭐 달나라 수학여행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30년 전에?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어쩌다 보면 실현이 됐습니다. 전자신문, 삼성전자 테레비, 뭐 현대자동차, 소형 SK텔레콤, 부엌에서 이거 뭐 LG 이러닝, 달나라, 이거 달나라 못 가도 해외로 수학여행 정도 가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도 못한 꿈이 실현이 됐습니다. 이 실현이 뭐냐면은 남들은 기업을 우리가 이 과정은 기업을 만들어낸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때 매일 나오던 게 뭐냐면은 연탄가스 중독 일가족 그 사망, 그다음에 버스 안내양 자살, 왜 뭐 몸수색 거부하다가 뭐 막걸리 먹고 온 가족 사망, 뭐 상갓집에서 카바이트 많이 탄 막걸리 먹고 죽고 그런 과정들이 보면은 기업이 없어서 당했던 억울한 그런 죽음들이죠. 그것들을 저희는 이제 그 꿈을 기업을 통해서 이뤘고 기업이 하나하나 커가면서 우리도 커가고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꿈도 시스템을 통해서 실현이 됐다고 봅니다. 보면 이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50년 후에 2050년에 한국을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가죠. 이제 이 나라하고 저희가 똑같이 됩니다. 남은 기업들 사랑해 주시고요. 기업이 크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은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꿈을 실현한 그런 나라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